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에 대해서 성공이었네, 실패였네, 뜨거웠네, 어쩌네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들은 20일의 광화문 집회가 아닙니다. 예전의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모독부대 집회 모습이에요. 한눈에 느껴지시죠? 왔다매 어제 20일 광화문 집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뜨거웠네. 느껴지시죠? 이게 다 옛날 집회 사진들입니다.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모독부대가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많이 했었죠. 그 전의 집회 열기와 위세가 대단했었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이게 쪼그라든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랬었던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모독부대였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20일 광화문 집회를 먼저 정량적으로 퀀트테이티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광화문 집회에서 그나마 자기들이 2만 명임내 우길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대한애국당 및 태극기 모독부대의 통넓은 연대의식의 발휘 덕분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일 겁니다. 두 번째로,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모독부대의 집회들은 4월 20일 전에 훨씬 규모가 컸었다. 이게 빼박 사실입니다. 빼박 팩트입니다. 그죠? 정성적 분석, 퀄리테이티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품질,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째, 20일의 자유한국당 집회는 사실상 대한애국당 집회에 숟가락을 얹어서 상표만 바꾼 것이었다.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었다. 그래서 외주 생산 물량 70%, 자체 생산 물량 30%로 겨우 물량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었다. 주요 생산 라인은 대한애국당에 있었다. 둘째, 의석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훨씬 우위에 있지만 대중 동원 역량에서는 조원진 하나밖에 없는 대한애국당이 우위에 있다. 셋째,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모독부대는 방심하지 말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100회가 넘는 집회를 계속하면서 동력이 떨어졌음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너무 적게 모였다. 옛날의 그 태극기 모독부대가 아닌 것이다. 지휘부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떠한 대중의 열정도 점차 식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마지막 넷째, 이왕 이렇게 된 거 총선은 대한애국당의 철학과 대중 역량으로 돌파하라. 자유한국당은 대한애국당에 실질적으로 흡수 통합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총선에 임하라. 그게 훌륭한 전략이라서 권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권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애국당 늪, 지옥, 태극기 모독부대 늪, 지옥, 박근혜 늪, 박근혜 지옥에 빠졌음을 어제 선언했으니 이제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대한애국당과 사실상 전략 전술적, 이념적 통합을 이뤄냄으로써 바른미래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바른미래당 의석수가 대한애국당보다 많지만 총선에서 중요한 건 대중 역량 아닌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만들고 굳이 오려는 자들은 완전한 자기 과거 부정, 자기 정체성 부정과 함께 통렬한 반성문 겸 항복문서를 제출해야만 사실상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개종해야만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 길밖에 없고 그 길로 가겠다고 20일 광화문에서 선언한 셈 아닌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통합을 선포하고 새 당명으로 박근혜 당을 채택한 집회가 아니었던가. 황교안은 지금 박근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조원진은 지금 최순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경원은 지금 조윤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의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집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치적 진실은 그러한 것이다. 촛불 시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이 박근혜 당 신당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와 판단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그 결과를 달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